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밀려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가 이렇게 서운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 지금 이 마음 어디선가 느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 안에서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분들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말하기 어려워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고 계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실제 사연을 통해 그 감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쌓이는지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서양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제 관계에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저녁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거라 믿습니다. 먼저 경상도에서 나고 자란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 한 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새벽에 일어나 공장에 나갔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택시를 몰았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한 세월이 30년이었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큰아들 결혼할 데 없는 살림에 전세 자금도 보태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2년 가까이 서울에 올라가 아내와 함께 육아를 도왔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고 서운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마치고 병원 주차장에 서 있는데 갑자기 검사 결과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 이상은 아니었지만 혈압 수치가 예전보다 높아졌고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혼자 차에 앉아 있으니 괜히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검진 어떠셨어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문자를 남겼습니다. 읽음 표시는 금세 떴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뒤에야 아버지 회의 중이었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늘 바빴으니까요. 이해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 TV 소리만 가득한 거실에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주 돌봐주던 2년, 밥 해주고 청소해주던 그 시간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에 짐 싸서 내려오던 날, 그 이후로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 서운함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서야 알았습니다. 서운했다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말에 큰아들 가족이 들렀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나더니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요즘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 드렸어요. 그 말이 도화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말이 쏟아졌습니다. 너 어릴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새벽마다 일어나서 너 학원비 벌려고 밤새 일하고 결혼할 때 전세금도 내가 다 마련해 줬지 않느냐. 그런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냐. 아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회사도 어렵고 아이도 둘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어색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더 무거웠습니다. 서운함을 말하면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이후 연락이 더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처갓집을 먼저 들렀고 오더라도 예전보다 더 짧게 있다 갔습니다. 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냥 참을걸. 그러다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잖아. 맞는 말인데 관계는 나빠졌고 참으면 속이 쌓이고 말하면 더 멀어지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버지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아버지는 무료함에 가끔 가는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서가를 천천히 걷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인문학 책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상대가 나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을 뿐이다. 아버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들의 모습과 자식이 할 수 있는 것이 같아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제야 처음으로 아이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전 로마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남긴 말들이 어떻게 2020년대 한국의 72살 아버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는지를요. 스토아 철학이란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고 가실게요. 스토아 철학은 기원전 3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에 의해 시작된 사상입니다. 이 철학이 특별한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판단과 기대에서 온다. 오늘 이 지혜를 3명의 철학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에픽테토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 에픽테토스는 로마 시대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다리도 불편했습니다. 자유도 없고 몸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힘 안에 있고 어떤 것은 우리의 힘 밖에 있다. 그가 말하는 우리 힘 안에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판단과 태도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식이 자주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은 우리 힘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이것은 우리 힘 안에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가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해친다. 아버지가 상처받은 것은 아들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이래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은 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지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 중 하나였죠. 그런데 그는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책, 명상록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사실에서 시작해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는 해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 사실입니까? 아들이 회의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답장이 2시간 뒤에 왔다는 건 잊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사건에 의미를 붙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그리고 그 의미를 다르게 붙일 수도 있다고. 오늘 이 순간 아들이 연락하지 않은 것이 나를 버린 것인지 바빠서 못한 것인지는 우리가 어떤 해석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세네카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는 법.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 특히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 바쳤는데 보상을 바라지 말라고? 하지만 세네카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쏟은 사랑, 그 사랑 자체가 이미 완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가치 있는 이유는 자식이 보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답을 전제로 한 사랑은 반드시 서운함을 낳습니다. 반면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은 서운함 대신 자유를 가져옵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이 세 사람이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달랐습니다. 노예였던 사람, 황제였던 사람, 스승이었던 사람. 그러나 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식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도서관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라지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에픽테토스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에게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대신 자신이 먼저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더라.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아무 기대 없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요즘 좀 쌀쌀하죠? 아버지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아버지는 그 답장이 반가웠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바쁜 건 안다. 다만 아버지가 가끔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감정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몰랐어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큰 변화가 한 번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안부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손주가 받아서 할아버지 하고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니 이상하게 더 많이 받게 되더군요. 자식에게 서운할 때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를 낮추고 바람을 말하세요. 기대는 상대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입니다. 바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전화를 안 하냐가 아니라 내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말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두 번째, 과거의 고생을 무기로 쓰지 마세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대화는 감사를 받기 위한 협상이 됩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진심으로 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서 나에게로. 자식에게 집중된 관심이 클수록 서운함도 커집니다.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 산책, 동네 모임, 취미 활동. 내 하루가 풍성할수록 자식의 연락 한 통이 기다림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네 번째, 서운함을 일기로 꺼내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매일 밤 일기를 썼듯이 감정을 글로 꺼내는 것은 강력한 자기 치유입니다. 오늘 서운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 줄에는 이렇게 써보세요.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5번째, 먼저 짧게 연락해 보세요. 기다리지 말고 작은 신호를 먼저 보내세요. 오늘 날씨 좋더라.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기대 없이 보내는 짧은 문자 하나가 단단한 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자식에게 서운해지는 그 마음,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세네카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관계를 바꾼다고. 아버지가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아들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자 같은 아들에게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식에게 서운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 지금 어떻게 안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